여러분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가 너무 없죠. 사실 최근에 청약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원래 이렇게 물량이 없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요즘 분양 관련 영상은 거의 올리지 않죠. 제가 올리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없어요, 분양하는 곳이. 그래서 아마 이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은 목이 많이 말라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앞으로 좀 주된 분양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3기 신도시가 아직 멀었잖아요. 요즘 하고 있는 건 사전 분양이고, 이 사전 분양은 입주가 빠르면 27년, 늦어지면은 뭐 2030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본분양, 당장 3년 뒤에 입주할 수 있는 본분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뭐 3기 신도시는 당장 본분양을 못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래도 올해는 22년도에 2기 신도시 잔여 물량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꽤 많이 분양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분양하는 3기 신도시 아니고요, 2기 신도시 분양 물량들, 기본적으로 신도시이기 때문에 지역 배분을 다 해주죠. 그래서 수도권에 거주하시면 여러분 누구나 노려볼 수 있는 3기 아니고 2기 신도시 청약들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 10군데에서 20군데 사이인 것 같아요. 지역별로 쭉 정리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청약을 도전해보면 좋겠다, 대략적인 당첨 점수도 말씀드릴 거거든요. 내 조건이면 어디에 청약을 해야겠다,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고 엉뚱한 데 청약해서 시세 차익 4억, 5억 누리실 수 있는 분이 1, 2억 차익 보고 끝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만드는 거고, 어디 청약을 하는지, 시세 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 3기 신도시 얘기가 아니고요, 2기 신도시 분양 물량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입주가 너무 늦기 때문에 사전 청약을 하셔도 다른 본 분양을 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사전 분양은 청약하세요. 청약하시고 안전빵으로 걸어놓고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본 분양. 올해 분양 받으면 2025년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3기 신도시 사전 분양은 보험, 내가 실제로 노리는 건 2기 신도시 청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히려 이제 3기 신도시가 익숙하죠. 이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곳들이 3기 신도시예요. 빨간색, 주황색, 교산, 왕숙, 이런 곳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잖아요. 이제 본 분양을 올해 하는 2기 신도시들은 어디냐?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때 계획을 한 거죠. 되게 옛날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분양 시작한 지가 되게 오래됐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된 판교, 광교, 위례, 옥정, 이제 운정, 한강, 검단, 이런 곳들이 2기 신도시예요. 그 2기 신도시를 옛날에 분양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장 분양을 빨리빨리 먼저 시작해서 끝난 건 지금 판교가 제일 좋으니까 빨리 끝난 거죠. 가장 좋은 곳이 먼저 다 분양되고 끝납니다. 광교도 끝났죠. 위례도 끝났고요. 제일 입지 좋은 곳들이 여기잖아요. 저 밑에 이제 동탄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평택 그 고덕 있어요. 동탄도 거의 끝났는데 약간 남아있습니다. 지금 좀 많이 남아있는 곳들은 고덕은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검단도 꽤 많이 남아있어요. 운정신도시 거의 다 분양했는데 또 꽤 몇 개 남아있습니다. 22년 내에 거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3년이 되면 정말 분양 물량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2024년, 2025년 정도부터 3기 신도시를 하니까 분양 물량이 조금 생길 수 있겠죠. 그때부터는. 아마 제 생각에는 23년부터 24년 한 상반기까지가 최악으로 분양 물량이 없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하실 분들은 올해 하시든지 아니면 2025년 이후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기 신도시 중에서 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그러면서도 입지가 좀 이제는 좀 괜찮다고 평가가 되는 곳들, 그런 곳들이 어디냐? 파주 운정, 인천 검단, 송도, 동탄, 평택 고덕, 이런 곳들. 예전에는 조금 눈여겨보지 않다가 최근에 뜬 곳들이 많죠. 이런 곳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이 많은 곳들 중 하나가 송도인데, 자, 송도 국제도시. 이제는 송도를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한 2년 전만 해도 많았죠. 송도 모르시는 분들. 근데 지금 그 2년 사이 많이 떴습니다. 송도가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5군데 중에서 송도, 검단, 운정, 고덕, 동탄 중에서 가장 비싸죠. 동탄, 송도가 좀 비슷비슷한 정도인데 나머지 3곳에 비해서는 이 2곳이 훨씬 더 고가잖아요. 입지가 좋다는 얘기죠. 지금 뭐 신축 가격은 15억 정도까지 하니까 상당히 부동산이 이미 가격이 높은 동네인데, 그러면 사실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이면 이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최근에 분양한 송도 자이더스타의 경쟁률을 보면
경쟁률이 굉장히 낮죠. 되게 낮아요. 84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평범한 인기 단지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률이 낮은 경향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경쟁률 5,000대짜리를 보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실제로 이 송도 자이더스타의 가점 컷을 보시면 커트라인이 당에는 36점 84A가 기타 지역은 45점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점 컷과 많이 다르죠. 보통 우린 60점은 돼야 뭐 가점으로 합격을 하든 말든 할 텐데 왜 이렇게 나름 인기가 좋은 지역인 송도가 커트라인도 낮고 경쟁률도 낮을까? 그건 사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송도가 경제 자유구역이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분양가가 좀 비싸다는 거죠. 분양가를 상한을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분양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송도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에 여기거든요. 보시면은 35평 분양가가 9억 6천이죠. 그럼 확장비 하면은 10억이에요. 너무 비싸죠, 분양가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지가 않아요. 옆에 보시면은 42평짜리 아파트가 9억 7천이잖아요. 35평짜리가 10억에 나온다고? 아, 너무 비싸죠, 사실. 원래 분양가라는 거는 시장가보다 싼 게 정산이거든요.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가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시세보다 한 2, 3억 정도는 그래도 싸거든요, 보통. 근데 얘는 똑같죠, 시세가. 뭐 어떻게 보면 시세보다 더 비싸다고 볼 수도 있는 너무나 높은 분양가로 나갔기 때문에 이게 또 9억이 넘어가면은 중도금 대출이 또 안 돼요. 엄청 비싼데 중도금 대출도 안 되고 현금으로 이 아파트를 사야 되니 점수가 높은 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송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송도가 경제 자유구역이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전부터 고가점자나 자녀가 2명 있는 신혼부부 특공 하시는 분들은 내가 차익 5억, 6억짜리를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인데 송도는 차익이 아무리 커도 한 2, 3억 이하다. 이번처럼 나와버리면 차익 1억도 안 된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고가점자는. 그래서 영상 중에 보시면은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요 단지를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시세가 8, 9억인데 분양가가 7억 5천이면 이거는 고가점자는 할 필요가 없다. 저가점자들은 당첨이 쉬운 편이니까 해보시고 고가점자들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첨되신 분들이 이런 댓글 주셨어요. 모브에서 안 좋게 말씀해 주셔서 이때다 하고 넣어서 낮은 점수로 당첨될 수 있었다. 모브 덕분에 낮은 점수로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고가점자는 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고가점자가 이걸 한 바보예요. 아니, 고가점자는 동탄에 시세 차익 6억, 7억, 8억짜리가 있는데 이걸 왜 하냐고요. 서울에 시세 차익 17억짜리가 있는데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가점이 높으시고 자녀가 2명 있는 신혼부부는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저 때문에 점수가 낮은 게 아니고 청약 메리트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낮은 겁니다. 점수가. 크리스탈 오션 때보다 분양가가 더 오르니까 자이더스타는 더 내려갔죠. 커트라인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 송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입지는 좋지만 청약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 말고요. 매수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송도. 제가 추천도 했었죠. 얼마 전에. 제2의 판교를 꿈꾼다. 제가 판교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2의 판교라고 했으면 송도를 아주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주 높게 송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일자리 폭증하는 송도에 투자하셔라. 이건 투자고요. 투자.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가점이 적당하신 분들 3, 40점이신 분들께서 송도의 미래 가치를 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청약하시는 건 오케이. 근데 70점 가점 가지신 분들 자녀가 2명 있어서 과천도 그냥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송도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청약은 매수와 청약은 다른 겁니다. 이런 청약과 매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너무 심각한 불인은 빨리 벗어나야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점이 이분처럼 낮으신 분들은 송도에 남아있는 분양 물량 노려보세요. 얼마 전에 분양했던 송도 자이더스타 바로 위에 이제 힐스테이트 레이크라고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얘도 올해 초에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는 역세권은 아니죠. 레이크란 글자가 붙은 걸 보니 호수 옆에 있네요. 그죠? 사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편이라 분양이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분양 물량이 앞으로 정말 많이 남아있는 곳은 평택의 고덕 국제신도시죠. 이 고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분양 물량이 정말 많이 남아있어요. 2기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덕의 위치를 보세요. 평택에 있잖아요. 우리가 2기 신도시를 한창 분양을 할 때는 건설사들이 눈독을 딱히 들이지 않는 땅이었어요. 고덕은. 왜냐면은 이런 판교나 위례나 동탄이나 이런 곳들이 조금 더 눈이 먼저 가지 건설사 입장에서도. 왜냐면 건설사들은 땅을 분양을 받아서 이걸 다시 여러분들처럼 청약하시는 분들한테 분양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비싼 땅을 먼저 확보하는 게 좋죠. 제일 비싼 곳은 판교일 거고 그 다음 위례일 거고 동탄일 거고 이런 데 먼저 확보를 하는 거죠. 고덕은 딱히 관심이 없다가
이런 데가 분양이 거의 다 끝나가면서 또 고덕이 3세권으로 엄청 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땅값이 확 올랐어요. 이제서야 막 이제 분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이 주목은 받고 있는데 과거에는 주목을 전혀 받던 곳이 아니어서 이렇게 지금 분양을 안 한 곳들이 많이 있다. 지금 이 사진이 고덕 국제도시인데요. 항상 고덕 얘기할 때마다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 삼성이죠. 요즘은 정말 이 3세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고덕이라고 할 정도로 이 고덕 신도시 자체가 삼성전자를 품고 있습니다. 이 보신 지금 P1, P2 요 하나하나가 삼성 반도체 라인이에요. 지금 이 라인까지 들어와 있고요. 2라인까지만 들어왔는데도 지금 이 정도입니다. 3라인, 4라인, 5라인, 6라인까지 쭉 깔릴 예정이라 이 정도 규모의 대지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라인을 깔고 53층짜리 컨트롤 타워를 짓는다. 사실상 삼성 반도체의 핵은 이제 고덕이다. 점점 화성에서 고덕으로 주도권이 넘어오고 있다. 사실 반도체라는 사업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화성 사업장도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화성 사업장도 번창을 하지만 이 고덕 신도시에 있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죠. 그리고 그분들 모두 다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일자리는 여기 없어요. 모두 다 양질의 일자리다. 그러면서 요즘 확 떴죠. 삼성전자 사업장과 서정리역 1호선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33평 기본적으로 9억을 넘어요. 9억 2천, 8억 6천 이런 집값이 나오는데 분양은 얼마예요? 분양은 5억 3천에 한다고요. 5억 2천, 4억 7천 이렇게 분양을 해버리니까 지금 실거래가가 9억 5천을 찍고 있는데 4억 7천, 5억 3천에 분양을 하면 시세 차익이 거의 3억에서 4억, 5억씩 나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또 분양이죠. 시세가 굉장히 올랐고 분양가는 아직 저렴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로또 분양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봤던 송도가 고덕보다 입지가 당연히 좋지만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어딜 청약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고덕을 받는 게 더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 시세 차익이 훨씬 크니까 당장 발생하는 차익이. 물론 이걸 가지고 내가 20년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당장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고덕 신도시가 더 큰 거다. 고덕은 이런 지금 공동주택 부지들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의 부지들이 다 앞으로 주택을 분양할 곳들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임대주택도 있을 거고 분양을 하는 주택도 있겠지만 꽤 많이 앞으로 분양을 할 거고 지금 분양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곳들이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분양을 하다 안 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물량이 많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3기 신도시가 아니고 2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계속 분양 중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많이 분양할 거예요. 올해 최소한 5-6개는 할 거고 10곳도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맘만 먹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평택 2년 거주자 30%, 기타 경기 20%, 기타 수도권 50% 배분을 해드리니까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당첨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당첨 가점 컷을 좀 보시면 이건 어디냐면은 이 삼성전자 사업장 바로 왼쪽에 되게 좋은 위치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얼마 전에 A49블럭이 분양을 했는데요. 여기 커트라인 보시면은 63점, 62점, 50점대도 아직 꽤 있죠. 사실 요즘 시세 차익이 4억 정도 되는데 50점대로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보통 차익이 한 4억 정도 되면 60점대 중반을 커트라인이 넘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요즘은. 근데 고덕은 아직도 평택이라는 어떤 좀 꼬리표가 지금도 있는 거죠. 여기가 사실 1년 반 전쯤까지는 미분양이었어요. 고덕이 다 미분양이었다가 슬금슬금 커트라인이 한 35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40점대 나오더니 지금은 50점대 후반 나오는 거죠. 커트라인이 조금 있으면 60점대 초반 정도의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신혼부부이면서 자녀가 한 명 있으신 분들도 노려볼 만한 곳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량도 많아서 기회도 많고 나름대로 다른 곳에 비해서 당첨 난이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분양 물량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검단이죠. 이렇게 분양 물량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곳들은 과거에 좀 평가가 좋지 않았던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죠. 이런 판교나 광교나 위례는 지금 물량 없잖아요. 인기가 많으니까. 방금 봤던 저희 고덕이나 지금 보시는 검단 같은 곳들이 아직 물량이 있는 거죠. 검단이 과거에는 좋지 않은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사실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입지가.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죠. 올해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분양 예정이에요. 많죠? 보이는 것만 10개가 넘어요. 검단의 입지가 확 좋아지게 된 계기는 GTX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닌 D노선이 김포 장기역에서 출발해서 용산까지 갈 예정인데 장기역과 부천 사이에 여기 검단이 있다. GTX D노선이 검단 신도시를 지나가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GTX D노선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노선입니다. 용산이랑 여의도를 가잖아요.
아주 빨리 가잖아요. GTX라는 거는 20분 이상이 걸리는 법이 웬만하면 없어요. 운정에서 삼성역 가는 게 22분이니까 여기서 이 정도는 15분대면 가겠죠. 사실 이 GTX가 없었다면 검단이 정말 애매한 입지긴 해요. 이 검단이라는 위치는 서울의 왼쪽에 인천에 김포 아래, 김포공항 왼쪽 여기가 이제 검단이에요. 지금 보시면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이라고 해서 이 인천 1호선이 개항해서 이제 연장돼서 검단 신도시로 들어간다는 건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교통이 참 신도시라고 할 수 있나 싶은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장기역에서 GTX가 정차를 하고 개항을 거쳐서 부천을 가는 거죠. 이 덕분에 이제 용산 신도림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매되고 있는 신축들의 가격대가 33평 기준 7억 9천 정도를 형성하고 있죠. 7억 9천? 8억 5천까지 나와요. 보덕이랑 비슷하죠, 시세는. 근데 여기도 분양가를 보면 32평 기준 4억 2천, 4억 7천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니까 벌써 차익이 어떻게 돼요? 시세 차익이. 7억 9천, 8억 5천 하는 입지를 4억 7천 해버리니까 3, 4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해버리죠. 상당히 시세 차익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검단 지역의 청약 경쟁률을 보시면 57.18대를 나오고 평균 높은 곳들은 100대를 넘고요. 앞으로도 이렇겠죠. 그래도 기회가 많다. 11번씩이나 된다. 올해 안에만. 그래서 이게 뭐 각각 다 어떤 위치인지를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 인천 1호선이 검단 연장돼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 3개 정거장이 들어와요. 지금 보시면 101, 102, 103역이 있죠. 나중에 역 이름은 정하겠죠. 지금은 101, 102, 103으로 부르는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역세권 위주로 봐야겠죠. 101역 근처에는 지금 이런 단지들이 분양 예정이다. 요 위치에. 요런 데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101역에서 한 정거장 올라가면 102역이 있잖아요. 이 근처에 또 분양 물량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점 컷을 보면 나름대로 한 60점대 초반 정도를 형성하고 있죠. 인천 당해는 61점. 이게 검단은 인천이라서 인천 당해이신 분들, 인천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50% 가져가고 기타 수도권이 50% 가져가요. 경기도와 약간 다르죠. 기타 지역이 약간 높죠. 트라이는 2점, 3점 정도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타입이면. 저는 여기에 비해서 좀 점수가 많이 남는데 어디에 청약해야 될까요? 점수가 높으면 점수가 낮은 분들이야 다 해봐야 되니까 전부 다 넣어보면 되는 거고 높으신 분들은 굳이 나눠보자면은 이 101역 근처가 있고 요 102역 근처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02역 근처에다가 하시는 게 더 좋다. 당첨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도심이 좀 더 크게 상권 같은 게 형성되려고 하는 곳은 101역 쪽인데 이 102역 쪽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GTX가 지금 검단에 들어온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그 역사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 보세요. 위치가 작으니까 이게 지금 장기역이에요. 김포 장기역 출발역, GTX 뒤에 출발역이 여기예요. 그리고 요 아래는 지금 계양역입니다. 그리고 저 밑으로 가면 이제 부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장기역과 계양역의 중간에 검단역이 들어오겠죠. GTX 검단역이. 지금 보시면 101역은 여기고요. 102역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GTX를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 장기역에서 출발해서 101역으로 와서 여기서 정차를 한번 하고 계양역으로 간다? 역 간격이 좀 많이 이상하죠. 자, 근데 장기역에서 내려와서 102역을 찍고 계양역으로 간다. 역 간격이 적절합니다. 한 중간쯤에 있잖아요. 지금 GTX를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다. 상식적으로 장기역에서 102 또는 103을 지날 텐데 100이나 103이나 너무 가까워서 둘 중에 어디에 들어오나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102역 쪽이 좀 더 유동 인구가 있을 거기 때문에 102역 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103역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101쪽까지는 아닐 것 같다. 보시면은 장기가 여기고 계양이 여기인데 여기 들어온다고요? 좀 이상하죠. 102, 103 이 둘 중에 하나를 찍고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GTX 역세권을 노리신다면 이 102역 근처에 분양하는 AB17블록이나 AA16블록 이런 곳들을 노리시거나 조금 더 위로 가면 조금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더 위쪽에 23블록, 18블록 이런 조금 약간 역세권에서 멀어지는 곳들을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단에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다는 점 항상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놓치지 마시고 분양 넣으세요. 일단 운정신도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파주다 보니까 다 이렇게 좀 뭔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무시당하다가 최근에 막 떠오른 지역들이 많죠. 남아있는 지역들을 보면
이 운정신도시도 나름대로 올해 많은 분양 물량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운정 어딘지 아시죠? 파주 그 GTX A 끝이에요. 운정역. 이 운정역에서 꽤 먼 거리에 최근에 도보로 40분 정도로 상당히 먼 거리에 분양을 한번 했었는데 최근에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라고 되게 비역세권이라서 점수가 아주 낮게 나올 줄 알았지만 보시면 지금 84 타입 보시면은 점수가 그렇게 낮지가 않죠. 높아요. 기타 지역에서 많이 들어왔죠 지금. 기타 지역에서 60점대 중반이신 분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또 그럴 것이 이 운정이 일단 청약으로 인한 시세 차익은 고덕이나 검단보다 더 큽니다. 여기가 제일 로또성 분양이에요. 지금 딱 비교를 해볼까요? 최근에 34평을 4억 5천에 분양을 했었는데 거의 비슷한 입지에 운정신도시 아이파크가 9억 7천이다. 그러면 벌써 차익이 이렇게만 해봐도 5억이잖아요. 제일 크죠. 고덕이나 검단보다도 크죠. 당장 발생하는 차익이. 앞으로의 전망은 이제 뭐 따로고 여기다. 따로 이제 뭐 얼마나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를 것이냐 따로 계산을 하는 거고 당장 발생하는 시세 차익이 제일 크다 보니까 좀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확실히 21년도부터는 이 GTX 역세권이 인기가 많아요. 많이 올랐고. 그래서 사실 앞으로 남아있는 분양 물량들 중에 이런 운정역 근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주상복합일 텐데 이런 운정역 바로 근처에 들어오는 입지들은 점수가 더 높을 거예요. 70점 이상은 되어야 기타 지역은 단예 같은 경우에도 60 이상은 돼야 이 운정역 역세권을 분양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좀 점수가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운정역 역세권이 물론 좋지만 조금 거리가 있는 곳들 운정역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 보시면 이런 곳도 있어요. 파주 운정 5차 디에트르 이런 곳들도 괜찮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한 6억 7천 그 앞에가 7억 5천 이렇죠? 30평이 이런 곳들의 시세 차익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한 2억 정도라도 차익이 남으면 괜찮잖아요. 운정신도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 위로 올라가면 분양 물량이 꽤 있습니다. 얘는 지금 올해 3월에 분양 예정인 파주 운정 6차 디에트르네요. 디에트르는 대방건설이죠. 대방건설이 많이 지금 분양을 받아놨어요. 대방건설에서 많이 분양을 앞으로 할 거고 자신 있는 분들은 역세권, 조금 자신 없는 분들은 북쪽으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 GTX 운정역 말고 이 경의중앙선 운정역이 있는데 여긴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죠.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이 경의중앙선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역세권이니까 이쪽에도 분양하는 물량들이 있죠. 이런 곳들은 점수가 꽤 낮을 겁니다. 커트라인이. 그래서 이런 곳들이 앞으로 분양을 한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여기 뭐 이렇게 2022년 몇 월 써있지만 이대로 하는 경우가 또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운정이라는 곳에 여기가 이기신도시라 분양 물량이 많이 남아있구나. 이런 위례나 판교나 광교 같은 곳들은 내가 아무리 기다려봐야 안 나온다.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곳들은 검단, 운정, 여기는 송도 이런 곳들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곳들이 어딘지를 파악하고 그 중에 내 점수나 상황에 맞는 곳을 들어가는 거죠. 자, 5번째 동탄 신도시는 뭐 너무나 여러분들 많이 청약해보신 곳이죠. 제가 아마 동탄 해리엇 할 때 제 유튜브 채널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마 2020년 여름인가 그럴 거예요. 이때부터 로또 분양이 많이 떴어서 동탄의 청약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고요. 동탄은 상대적으로 위치가 좋기 때문에 입지가 원래부터 좀 괜찮았기 때문에 물론 뭐 동탄 무시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파주나 평택보다는 훨씬 상급지라고 평가를 받았었고 미리 들어왔던 아파트들이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어서 7억, 8억, 10억씩 로또 분양이 뜨다 보니까 이 시세 차익이 굉장히 화제를 많이 받았었죠. 동탄은 사실 물량이 별로 없어요. 저희 운정신도시에서 GTX A 타고 쭉 내려가서 반대편 종점까지 가면 동탄이고요. 동탄은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어떤 입지인지 다 아시죠? 전형적인 3세권이고 대충 봐도 보이시지만 교통 호재가 거미줄처럼 많이 앞으로 들어오는 곳이에요. 지금 상태는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SRT 하나만 있어요, 현재는. 근데 이렇게 된다. 이것저것 많이 들어오죠. 그 중에 핵심은 GTX고 이제 GTX 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동심원처럼 형성이 돼요. 이 근처가 제일 비싸고요. 멀어질수록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 동탄은 GTX 동탄역 근처에 뭔가가 분양할 때 굉장히 화제가 되죠. 이 근처의 분양은 이제 동탄역 역세권 분양은 한 개 남았어요. 딱 한 개. 동탄 C14블럭이라고 여기는 신혼희망타운이 주고요. 이제 80세대를 딱 전용 84로 이제 일반 분양을 합니다. 공공 분양으로. 근데 80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나머지는 다 신이타. 그러니까 신이타도 분양이긴 하죠. 신이타 플러스 일반 분양 80세대. 요 80세대는 정말 로또 분양이죠. 우리 작년에 전설의 분양 5,000대1 찍었던 디에트르가 여기잖아요. 위치가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여기 또 뭐 엄청난 경쟁률이 예상이 됐죠. 게다가 세대수도
80밖에 안 되니까 아주 운이 좋으시거나 아주 가점이 좋으시거나 내가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3명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들어갈 곳이고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역세권은 몇 개 있습니다. 아래쪽에 동탄 호수 보이시죠? 이 동탄에서는 동탄역 쪽이 제일 좋고 당연히 그 다음으로 괜찮은 곳이 역시 호수가 있는 동탄 호수 쪽인데 최근에 분양을 많이 했었죠. 이쪽이 지금 최근에 31평을 4억 2천에 분양했어요.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11억 3천. 그러니까 거의 차익이. 이 동탄은 정말 로또 분양의 성지라고나 할까? 이제 위례 이런 곳이 없어지다 보니까 동탄이 이제 로또 분양의 성지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진정한 로또 분양. 그러니까 사실 당첨되시려면 동탄이 제일 좋죠. 몇 개 안 남아서 문제지. 이 동탄 호수 근처에는 여기 하나 남았어요. 여기도 한 4억 얼마에 하겠죠 분양을. 시세가 10억 11억인데 4억대에 분양을 할 거다 아마. 높아봐야 5억 되겠죠. 가장 로또성이 높은 곳은 이쪽이다. 그다음 이쪽보다 조금 더 입지가 떨어지는 곳이 저기 오른쪽에 동탄역이 여기 있고 호수가 여기 있으면 오른쪽 보시면은 얼마 전에 여기서 지금 A59블럭고 동탄 8학원 2차 이런 곳들이 올해 분양할 예정이다. 사실상 동탄은 이제 22년도에 분양이 다 끝납니다. 이렇게 한 4군데 정도 분양을 하고 판교나 위례나 광교처럼 분양이 끝나게 돼요. 그 이외에도 아마 검단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고덕 같은 곳들은 계속 분양을 할 겁니다. 특히 고덕은 많이 남아서 아직 반도 안 했기 때문에 꽤 오래 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꼭 3기 신도시까지 이런 지금 왕숙이나 교산, 창릉 같은 곳을 꼭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창릉에 받는 게 운정에 받는 것보단 좋고 입지가 과천에 받는 게 동탄에 받는 것보다 좋겠지만 혹시 과천 가능하시면 기다려서 하세요. 사실 여기는 좀 다른 곳들과 많이 다르죠 지금. 아무튼 이기신도시가 좀 외곽 쪽에 있긴 하지만 장점은 당장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올해 2022년에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 저라면 어차피 시세 차익이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 나지 않거든요. 사실 운정신도시 차익이 한 4억이면은 창릉이 한 5억 되겠죠. 이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이 시세 차익은 거의 똑같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차익이 거의 비슷하거나 한 1, 2억 높은 곳을 들어가려고 3년, 4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올해 분양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웬만하면 좋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한번 그냥 걸어 놓는 거고 2기 신도시 본 분양을 어딘가를 받으면 바로 3년 뒤인 25년도에 입주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나의 점수에 맞춰서 아마 제일 어려운 곳은 동탄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가장 점수도 높고 경쟁도 세고 차익이 제일 크니까. 그리고 운정, 검단, 고덕은 비슷비슷해요. 적당히 60점대에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일 거고 올해 분양하는 2기 신도시 물량들을 정리해드렸어요. 꽤 많죠? 다 합치면 그래도 몇십 군데 됩니다. 2022년이 오히려 21년도보다 분양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23년부터는 완전 이제 분양이 사실상 없는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또 이때 한다고 해놓고 밀려서도 안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것들은. 아무튼 지금 21년도나 22년이나 23년이나 분양 물량 굉장히 적은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 2기 신도시는 막바지고 3기 신도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좀 공백기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올해는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니까 여러분들 가점 되시는 분들이나 신혼부부들 노부모 특공 조건을 채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내 점수와 상황에 맞게 잘 도전을 하셔서 꼭 올해 한 채씩 분양 받으시고 마음에 큰 짐을 더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모두의 부동산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